이제 보겔슈타인 패러다임에서 암 연구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건데 영문으로 돼서 좀 죄송합니다. 여기 보시면 요 카시노마라고 하는 게 이게 암이에요. 요 앞에 아데노마라고 하는 것은 양성암입니다. 병원에서 진단할 때 암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이 이후를 암이라고 합니다. 여기 이제 메타스타시 이런 건 전이가 되고 보통 이 정도 오게 되면은 이제 4기암이 됩니다. 요 앞에 이제 여기가 1기, 2기, 3기로 이렇게 다 갈리거든요. 근데 여기는 암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. 양성암이고 이 양성암이 악성암으로 간 데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. 그런데 이 그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언제 나타나냐 보면 이게 암 유전자 돌연변이에요. 근데 양성암은 여기서 생깁니다. 양성암이 생긴 이후에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암 유전자를 억제하면 이 이후의 세포들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. 이 앞부분 여기 있는 이 세포들은 암 유전자 돌연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아요.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표적 항암제를 쓴다고 해도 이 암으로 가는 편향되어 있는 이런 세포들을 다 제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. 이분은 남게 돼 있어요. 이 세포가 어떤 세포냐면은 죽어야 하는데도 죽지 않는 그런 세포들인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면 다 죽어야 돼요. 왜냐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돌연변이거든요. 원래는 다 죽어 없어졌어요. 근데 왜 안 죽었을까요? 이 앞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이 앞에 생긴 문제는 이 자체로 암을 일으키지는 않아요. 그런데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. 우리 몸에서 어떤 세포가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못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병을 못 만들어요. 근데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는 그 세포가 숫자가 늘어나잖아요. 그러면 암이 되는 겁니다. 이 상태에서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게 되는 상황 자체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데 여기에 이 두 번째 사건이 들어가면 이때 위험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약을 써서 여기를 제거하게 되면은 이 앞부분이 필연적으로 남게 되고 이 앞부분은 죽어야 될 세포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포인 거예요. 그러면 이런 세포에게는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들어가도 안 죽어요. 이미 그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. 표적항암제 전략은 이렇게 암 유전자를 억제하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치료를 해서는 그 완치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수명은 약 1년 정도 연장시킬 수 있지만 사망 위험은 낮추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재발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쪽을 또 생각해 봐야 되죠. 우리가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는 이런 상황은 암 억제 유전자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인데 이 이론을 좀 더 깊이 파헤쳐서 어떤 암 억제 유전자가 일을 못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유전자를 다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았다가 이게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는 죽어야 할 세포가 죽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죽어야 할 세포는 어떤 세포는 다 죽어야 할 세포예요. 그러니까 여기를 건드리는 것보다 여기를 건드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. 그 어떤 점에서 더 좋으냐면 앞에서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게 되는 시점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를 살려주면 그러면 암의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. 이거를 억제할 때는 암의 뿌리가 여기 남아 있는 건데 여기를 살려주면 여기가 다 제거되는 거죠.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이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이 약을 만들 때 그 수백 년간 약을 만든 역사가 있는데 이 모든 역사는 억제제예요.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. 근데 그 억제제를 가지고 약을 만드는 쪽으로 이 모든 기술이 발전해 왔는데 이제는 암 억제 유전자 기능을 올려주려고 하니까 이제 기존의 약학 개념으로 잘 못하는 겁니다.